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 애슬레틱에서 좋은 분석 기사가 있어서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제 생각도 더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이드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이제 25, 26 시즌에 아스날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 아스날 팬분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타팀 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아스날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아스날은 25, 26 시즌에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이 리그 우승이 20년 넘게 지났어요. 되게 오래됐죠. 그동안에 FA컵 우승은 한 5번 정도 있었지만 리그 우승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그 우승이 막 엄청 멀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는 엄청 가까웠었죠. 그런데 3시즌 연속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또 이번 시즌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 아스날이라는 팀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팀의 전술 성향 같은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 그러니까 X축은 시퀀스당 패스의 숫자입니다. 시퀀스는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어떤 플레이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날이 뭐 상대팀에게 공을 뺏어가지고 슈팅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당 패스의 숫자, 이게 가로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퀀스당 패스의 숫자가 많을수록 훨씬 더 지공을 하는 팀에 가깝겠죠. 하나의 시퀀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짧게 썰어서 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로축, Y축은 초당 공을 몇 미터 움직이는지를 평균 낸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롱킥 같은 걸 하면은 똑같은 초라도 더 공이 멀리 날아가겠죠. 그럼 당연히 초당 공을 움직인 거리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초당 짧은 패스를 계속 반복하면 그 패스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지공에 가까운 축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아래쪽에 있을수록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지공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 살짝 흐리게 되어 있긴 한데 맨체스터 시티는 거의 오른쪽 아래에 다 박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팀이 지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아스날은 평균적인 팀들보다는 지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맨시티에 비해서는 완전 지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는 지난 7시즌 동안 지공의 형태를 지녔었다. 패스의 숫자는 많고 패스 거리는 짧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시즌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거, 이 아스날이란 팀이 비슷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는 이 아르테타의 축구 철학,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방향이 7시즌 동안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아스날은 유기적인 후방 빌드업을 사용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은 아스날이 레알 마드리드를 홈으로 불러서 크게 이겼던 경기의 장면입니다. 막 이때 데클란 라이스가 프리킥 2골 넣고 했던 경기 기억나시죠? 지금 스켈리가 왼쪽 풀백이지만 센터백 바로 앞쪽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요. 오히려 6번 수비형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는 조금 더 앞쪽에 있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1차 라인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축구할 때 보면 되게 다양한 빌드업 형태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뒤에 3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빌드업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넓은 포백 빌드업을 수행합니다. 그냥 풀백들을 좌우로 벌려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드필더 중 하나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지원을 합니다. 웨데고르, 라이스, 수비맨디 셋 중에 한 명이 바로 앞에서 받아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수비맨디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사이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가서 임시로 백스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3위 빌드업을 할 때도 있는데요. 3백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왼쪽 풀백을 땡겨서 3-2 형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르테타가 진첸코를 한창 많이 쓸 때는 그런 3위 빌드업이 되게 많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을 거쳤을 때는 꼭 3위 빌드업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3위 할 때도 있고 포백 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 라인으로
미드필더를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고 팀마다 그걸 다르게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뭐 후방 빌드업으로 상대의 하프라인 넘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후방 빌드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하프라인을 안정적으로 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아스날은 이제 하프라인 넘어서 상대의 그 내려앉은 수비를 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쨌든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저는 상당히 유기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높은 위치의 전방 압박이겠죠. 저는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제대로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여러 번 만났었죠. 4강에서 만난 두 경기 말고 리그 페이즈 단계에서 아스날이 홈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흡입차가 영입되기 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때 아스날이 전방 압박으로 누누 멘데스 쪽을 타겟팅해서 압박하면서 사카가 앞에서 뺏기도 하고 되게 파리 생제르맹을 힘들게 만들면서 이겼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때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유럽 내 강팀한테도 다 먹히는구나, 이렇게 봤고요. 그만큼 아스날의 높은 위치의 전방 압박, 영어로는 뭐 하이프레스, 하이프레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톱인 하베르츠가 키퍼의 패스루트 자르면서 공 가진 선수한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하베르츠가 만들어낸 신호에 따라서 뒤에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케레스가 이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하베르츠가 공격수 치고 수비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요케레스도 하베르츠 같은 수비 지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즌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데고르라는 선수가 사실 뭐 지난 시즌 공격적으로는 위아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전방 압박에서 핵심적인 선수는 맞거든요. 약간 웨데고르 같은 선수들이 저는 체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모드리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되게 지구력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웨데고르가 그렇게 전방 압박에 많이 기여를 하면서 아스날의 전술의 큰 부분 중 하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아르테타도 웨데고르를 계속해서 기용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전방 압박에 너무 과도한 힘을 쏟아서 본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웨데고르 대신에 다른 선수가 경기를 뛰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웨데고르만큼 또 전방 압박 퀄리티를 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의 공격 방향이 얼마나 치중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을 나열한 거고요. 거기서 아스날은 과도한 오른쪽 위주의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오른쪽 공격 비중을 가져가는 팀이 아스날이었고요. 오른쪽에 무려 43%를 투자했습니다. 사실 아스날의 오리지널 삼각편대 있잖아요. 사카, 화이트, 웨데고르 이런 선수들. 근데 이 세 명이 지난 시즌에는 동시에 나왔던 날이 거의 없어요. 각자 이제 부상의 시기도 좀 달랐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셋이 겹쳤던 날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 공격 성향이 유지가 됐다. 또 중간에 사카가 여러분들 부상이 있어서 잠깐 빠졌었던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를 다 포함했는데도 저런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베이스는 오른쪽 공격이다. 결국 오른쪽 공격이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웨데고르기 때문에 이 아스날에서는 웨데고르라는 선수가 차지하는 전술적인 비중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오른쪽만 파든 왼쪽만 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른쪽만 파서 결과를 내면 장땡입니다. 근데 또 실제 축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 한쪽만 파면은 물론 뚫리는 날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처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스날이 더 파괴적인 공격력을 가지려면 또 내려앉은 팀을 깨부수려면 저는 왼쪽 공격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티넬리의
대체자. 지금 뭐 아스날이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말까지 정리가 안 된다면 풀백 쪽에서 변화를 줘보는 수밖에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왼쪽 풀백의 공격성 이런 것들은 칼라피오리가 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또 칼라피오리를 적극 기용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스날이 또 데이터상으로 눈여겨봐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왼쪽이 뭐냐면 경기장 앞에 3분의 2.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장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 지역 3분의 1. 그러니까 아스날이 수비를 하는 지역이겠죠? 그 3분의 1을 뺀 앞에 두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공을 뺏어서 10초 안에 슈팅을 간 게 어느 정도 되냐를 나타낸 그래프가 왼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네가 수비하는데 빼고 그냥 앞쪽에서 공 뺏어서 10초 안에 슈팅 몇 번 했어. 이런 그래프죠. 근데 아스날은 6.7%라고 합니다. 24-25 프리미어 리그에서 18등이에요. 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스날이 위쪽에서 공 뺏고 나서 바로 슈팅하고 그 공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을 챙겨놨다는 거죠. 챙겨가지고 돌리면서 점유를 하는데 신경을 썼다는 거죠. 지금 또 그래프 보시면 맨시티는 아스날보다 더 심해요. 이런 거 보면은 두 팀 다 역습에 크게 의미를 안 두는, 어떻게 보면 내가 90분을 지배하는 걸 더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우스햄튼은 왜 꼴등이냐? 이거는 사실 어떤 전술적인 성향보다는 사우스햄튼이 지난 시즌 압도적으로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 놀라운 거, 이제 같은 지역, 그러니까 경기장 앞쪽 3분의 2 부분에서 아스날이 탈취 횟수는 또 리그 4위예요. 그러니까 뺏은 건 많았는데 슈팅으로 간 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1위가 본머스였고 2위가 뉴캐슬, 3위가 리버풀이었는데 아스날도 잘 뺏었다. 근데 결국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스날이 역습에서도 저는 충분히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이 너무 극단적인 지공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보다는 또 역습도 섞어서 하면은 득점 루트의 다양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약팀을 깨는 데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쿼드 멤버들도 역습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베르츠, 빌바오전에 역습으로 득점했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하베르츠 역습에서 은근 골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케레스, 사실상 이거 잘해서 스포르팅에서 주목받았던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요케레스 와서 혼자 던져놔도 충분히 또 솔로 돌파, 슈팅, 마무리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 빠릅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서 득점한 적 있죠. 그리고 사카 빠르면서 또 확실히 마무리 가능한 자원이고요. 스쿼드 괜찮으니까 득점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가면 또 약팀 상대로 승점 챙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수비 맨디의 존재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한 수비 맨디의 존재. 파티와는 또 다른 느낌의 6번이 될 것 같고요. 운동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더 젊습니다. 그리고 기본기 탄탄해서 실수할 일이 많지 않고요. 공격적인 빌드업도 은근 괜찮고 시티의 로드리처럼 안정적인 미들맨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은하네리, 스켈리, 다우먼. 은하네리 07년생 18살, 스켈리 06년생 18살, 다우먼 09년생 15살. 이런 아스날의 어린 라인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넬이 재계약했고요. 든든한 서브이자 차세대 공격형 미드필더. 스켈리도 이미 증명을 한 어린 풀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가 창창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이 셋 중에 누가 출전 시간을 제일 많이 부여받을 것 같냐? 그러면 저는 스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맥스 다우먼. 프리시즌 때 충분히 1군 선수들 상대로도 드리블 통한다는 거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이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기대해 볼 만한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아스날은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